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나토 동맹국 사이에서 키예프에 대한 전차 배송 문제를 둘러싸고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가장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한 것은 독일이었습니다. 다른 나라가 보유한 레오파르트 전차를 키예프에 보낼 수 있도록 제조국인 독일이 승인을 해야 한다고 미국을 등에 업은 폴란드가 압박하자 마지못해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정작 독일이 승인을 했지만 레오파르트를 보내주겠다던 나라들이 미적거리거나 입장을 바꿨습니다. 뮌헨 안보회의에서 독일의 올라프 숄츠는 전차를 보낼 수 있는 나라들은 실천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의 고위 관리들은 동맹국들이 무기를 보내도록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허가를 왜 안 해주냐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허가를 해주는데 왜 딴청을 피우고 있느냐는 게 독일의 불만입니다. 독일은 궁극적으로 14대 레오파르트 2를 보내기로 한 데 이어 파트너와 협력해 2개의 기갑 대대를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나토 안에서 덴마크, 그리스, 스위스, 터키는 레오파르트 전차를 보내는 것을 공개적으로 거부했고 나토 가입을 원하는 스웨덴은 명확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핀란드도 입장을 바꿔 전차 연합 가입을 고려한다면서도 전차 공여 대신 우크라이나군의 훈련은 돕겠다는 정도입니다. 캐나다, 노르웨이, 포르투갈, 폴란드 정도가 그나마 적극적인데 키예프의 요구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숄츠가 참석한 뮌헨 안보회의는 일방적인 러시아 성토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2007년 블라디미르 푸틴은 뮌헨 안보회의에서 아주 기념비적인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애드로거나 외교적 빈 수사는 피하겠다면서 미국의 일방주의적 행태를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당시 인도와 중공의 구매력을 언급했고 브릭스에 떠오르는 위상에 대해서도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곳곳에서 멋대로 도를 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경제, 정치, 인도적 문제까지 한 나라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동유럽에 배치된 미사일이 러시아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서구 리더들은 푸틴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이번 뮌헨 안보회의는 우크라이나의 놀이터였습니다. 젤렌스키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면서 무기를 달라고 화상으로 징징거렸고 쿨레바 외무장관도 나와 똑같은 소리를 반복했습니다. 평화를 위해 무기를 더 줘야 한다는 황당한 소리를 해댔습니다. 미국의 블링컨, 그리고 철없는 독일의 베어복도 나왔습니다. 특히 베어복은 푸틴이 태도를 360도 바꿔야 한다고 말해 조롱을 당했습니다. 태도를 180도 바꾸는 게 아니라 360도 바꾼다고 하면 제자리입니다. 이번 뮌헨 안보회의에서는 러시아 대신 중공의 존재가 두드러졌습니다. 왕이 외사 판공실 주임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중공이 우크라이나 분쟁의 평화적 해결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전투를 계속 요구하는 자들은 우크라이나인의 삶과 죽음에 신경도 쓰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왕위는 이 자리에서 영토의 완전과 주권이 존중돼야 하며 교전국의 합법적인 안보 문제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영토의 완전이라는 단어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중공 입장에서는 하나의 중국 입장을 우크라이나 분쟁에 빗대 발언했을 것으로 보는 게 온당합니다. 그는 서방 국가를 특정해 비난하지는 않은 채 일부 세력이 평화회담 실현에 대해 못마땅해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과 관련된 중공의 입장은 주 유엔 중공특사 장준의 발언을 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위기의 근본 문제를 미국 주도 군사 블록의 지속적인 동진으로 규정했습니다. 장준 특사는 유럽 안보 위기의 원인은 절대적 안보를 추구하는 나토의 주장과 특정 국가에 대한 정치적 배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주도의 나토에 대해 냉전 사고를 벌이고 말썽꾸러기가 되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또 나토가 자신을 방어적 동맹이라고 홍보하면서 지리적 한계를 위반하며 의제를 확장하고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분열과 긴장을 조성하고 공포와 대립을 조장하는
자기 모순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준 특사는 나토가 특정 진영에 대해 정치적으로 배제하고 무력 봉쇄를 추구하는 것이 유럽 안보 위기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가 사고방식을 바꾸자면 유럽, 나아가 전 세계가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나토를 아시아 태평양, 특히 타이완 해협으로 확장하지 말란 경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EU가 오는 2월 24일 대러 제재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이 10차인데 내용을 보면 너덜너덜합니다. 특수 군사작전 발동이라기에 뭔가 안 할 수도 없으니 하는 건데 러시아로서는 아플 만한 게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산 핵연료를 여기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헝가리와 프랑스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아주 웃기는 일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산 핵연료를 수입하면서 유럽에다가는 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유럽연합은 항공기 엔진 부품, 건설 중장비, 통신 시스템과 47종의 전자부품 등을 금수하기로 했습니다. 민군 이중용도 제품의 수출도 금지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러든지 말든지입니다. 러시아는 이중용도 제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민수용 드론은 쉽게 군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아무 데서나 돈만 주면 살 수가 있습니다. 막는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100명의 차인과 기업이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스위프트 결제 시스템에서 알파뱅크, 로스뱅크, 틴코프뱅크 등을 금지하는 것도 제한됐습니다. 또 시위 진화병 물대포, 최루탄 등도 금수 목록에 올랐는데 유럽연합은 2014년에 이미 이 품목을 올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연합이 목록을 풍성하게 보이려 이미 제재한 품목을 다시 올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 변기, 수조, LED, 지게차, 우편 분류기, 벽돌, 타이어, 펜, 심지어는 비아그라의 러시아 수출 금지도 제한됐습니다. 품목만 잡다 할 뿐 이게 무슨 타격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타이어 얘기가 나왔으니 첨언하자면 지난해 라스푸티차 기간 동안 러시아 군용 차량이 싸구려 중공제 타이어를 사용하는 바람에 신창에 빠졌다고 서구 미디어들이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공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웃기는 것입니다. 비싼 미쉐린 타이어를 써도 라스푸티차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국내에서 19인치 타이어의 경우 예를 들면 미쉐린은 한 짝에 60만원쯤 합니다. 구름 저항에 효과가 있어 연비가 좋다고 하는데 그게 체감이 되는 정도도 아니어서 무슨 큰 돈이 세이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국산은 이보다 훨씬 저렴해 40만원 정도 합니다. 중공제 타이어가 유통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싸다면 사실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군용 장비나 무기 체계에는 성능이 어느 정도 충족만 되면 그만입니다. 첨단의 목을 매면서 돈 값어치를 못하는 게 사실은 서구의 무기 시스템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